안녕하세요, 주구입니다. 오늘은 마피아 42 15시즌 직업 티어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티어리스트는 제가 만들었고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앞서서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는 마시고 본인에게 잘 맞는 직업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참고하는 용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티어 선정 기준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타 직업과 연계성이 좋은가, 그리고 마피아가 승리할 수 있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변수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사용률, 이렇게 총 3가지를 잡아봤습니다. 티어는 SS 등급부터 F 등급까지 총 7개로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봐주시고 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어 리스트는 티어 메이커라는 앱에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SS 등급부터 청부업자, S등급의 정치인, 판사, 과학자, A등급의 도굴꾼, 공무원, 마담, 건달, 최면술사, B급에는 기자, 연인, 술사, 영매, 사립탐정, 성직자, 테러리스트, 그리고 C급에는 스파이, 도둑, 군인, 심리학자, 해커, 파파라치, D급에는 용병, 비밀결사, 마녀, 간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F급은 사기꾼, 예언자, 짐승인간입니다. 논외로 마피아, 의사, 그리고 경찰 계열 직업들은 이제 중직이기 때문에 뺐고요. 그럼 이제부터 SS급인 청부업자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SS급에 자리 잡은 청부업자는 저번 시즌 지령의 롤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마피아가 지령으로 시민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청부업자가 암살하는 방식의 연계 플레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둘째 날 밤에 최대 2명까지 마피아로 대조가 가능해 접선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사용 난이도가 쉬울 뿐더러 티어가 높지 않아도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정치인은 인증직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직업입니다. 이번 시즌 테러리스트와 마술사가 너프되면서 판사와 함께 S급에 올랐습니다. 정치인의 장점이라면 먼저 투표를 통해 죽지 않는 처세 능력과 투표권 2개를 가지는 사기성인 것 같습니다. 마피아 팀이 수적 우위를 가지더라도 독재 같은 능력으로 변수를 창출해낼 수 있어 그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청부업자와 마찬가지로 티어가 높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투표에서 죽지 않는 것과 정체를 드러내며 마음대로 투표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수적 우위가 밀리더라도 시민팀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고요. 고유 능력 중 하나인 관건으로 찬성과 반대를 친 사람이 누구인지 판별하여 악인 팀을 잡아낼 수 있기도 합니다. 낮은 티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학자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넓은 활용폭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죽으면 되살아날 수 있어 투표권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처형당했다가 살아나면 첫날 투표한 대상에게 투표할 때 투표가 적용되는 분석, 부활한 사실이 하루 늦게 알려지는 왜곡과 같은 능력을 통해 마피아 팀의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고 티어가 낮아도 유용하게 쓰여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도굴꾼은 다른 조사직들과 훌륭한 연계가 가능한 직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날 경찰, 의사 같은 중요한 직업이 죽어도 도굴꾼이 직업을 물려받으며 시민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첫날 조용한 밤이나 의사의 치료 능력으로 아무도 죽지 않았을 경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티어 시민과 같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은 저번 시즌 신규로 추가된 감사와 밀서 덕분에 버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조회 능력을 통해 확실한 악인과 시민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보도 직업을 조회할 수 있는 색출을 통해 판의 양상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어필 실력이 뛰어나야 하며 청부업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담은 청부업자 출시 이후 큰 러프나 버프가 없었던 직업입니다. 마담이 살아있을 동안 유혹당한 대상들은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치인이나 판사 같은 인증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의사의 치료 능력을 상쇄시킵니다. 또한 고유 능력인 데비는 첫날 2명 유혹이 가능하다는 점, 현혹은 유혹당한 시점부터 다음날 낮까지 말을 하지 못해 확성이나 유언까지 못쓰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쁩니다. 단점이라면 청부업자 판이 아닌 게 드러나 직업 공개가 시작되면 마피아 팀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건달은 15시즌 버프로 주류 직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번 시즌 건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날 시민을 협박하면 마피아팀과 시민팀의 투표권이 동률이 되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15시즌 건달은 투표한 대상의 투표권을 빼앗아 시민을 협박해도 마피아를 투표로 처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적 우위가 불리해도 연타나 길동무 같은 고유 능력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달의 정체가 드러나 청부업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시즌 출시된 최면술사는 낮이 되면 최면을 해제해
타인의 직업을 알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확실한 악인과 시민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파파라치와 연계성도 좋은 편입니다. 기자는 15시즌 속보의 너프로 능력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저번 시즌에서 첫날 스스로를 취재하고 오도하는 흐름이 보통이었지만 현재 취재 대상이 마피아가 아니라면 다음날 취재가 드러나도록 패치되었습니다. 연인은 이번 시즌 헌신이 새롭게 패치되면서 좋아졌습니다. 원래 헌신은 짝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는 거였지만 짝 연인과 함께 하나의 대상을 투표하면 2표로 적용되도록 버프됐습니다. 두 연인 모두 헌신을 가지고 있다면 4표로 적용되겠네요. 다만 여전히 지령에 노출되어 청부업자에게 암살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술사에게는 조수의 너프와 투시의 버프가 있었습니다. 조수는 트릭한 대상이 죽어야 트릭을 바꿀 수 있게 되었고 투시는 트릭한 대상의 직업을 알아내게 패치되었습니다. 문제는 트릭 대상이 확실한 시민일 경우 시민팀이 패배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래 청부업자 준하는 등급이었던 마술사는 B급까지 하락했습니다. 영매는 강령이 성불된 대상의 말도 들을 수 있도록 패치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밀서와의 조합으로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어필과 말 전달을 잘 해야 하고 허보주 여부 등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해 난이도가 중상위 정도 되는 직업입니다. 사립탐정은 최근 2시즌 동안 큰 버프와 너프가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특히 도청을 이용해 확실한 마피아 팀을 골라낼 수 있으며 의사의 손을 보아 확실한 시민티를 가져갈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사립탐정 역시 영매와 마찬가지로 어필 실력과 첫날부터의 조사 결과를 모두 기억해야 하는 난이도 있는 직업입니다. 성직자는 이미 죽은 플레이어를 되살린다는 점에서 변수를 가져다 주지만 티어가 높지 않으면 쓰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성불 상태를 해제하는 구마, 남은 마피아 팀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정보원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시민티가 나지 않으면 투표로 처형될 수 있어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B급에 넣을까 C급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B급에 넣은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냥 B.C급이라고 하겠습니다. 테러리스트의 기본 능력은 이제 투표로 처형당할 때 다른 플레이어와 자폭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유폭은 밤에 마피아에게 손을 올려야지만 터지도록 패치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티어 테러가 유폭 테러리스트가 된 셈인데요. 랭크 게임에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파이는 몇 시즌 동안 직접적인 너프와 버프는 없었지만 다른 직업들의 능력치 조정으로 간접 너프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먼저 타인의 직업을 긁고 확성기로 경크를 내는 게 일반적인 스파이였지만 작용단원이 부도직업도 처형시킬 수 있게 된 게 간접 너프 요인 중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피아의 지령 롤백으로 직업을 알아낸다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줄었습니다. 사기꾼이 첫날 밤에 한 명의 직업을 반드시 알아내도록 패치되면서 둘이 비슷해진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필 실력이 좋고 첫날 접선을 한다면 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도둑은 지난 시즌 죽은 플레이어의 직업을 훔칠 수 있는 조문이라는 능력이 새로 생겼지만 눈에 띄는 버프를 체감하기 힘들었습니다. 접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마피아에게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인증직이 많아야 날뛰는 도둑 특성상 조사직이 많아진 15시즌에서 빛을 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군인은 11시즌부터 마피아의 정체를 알아낼 수 없게 되면서 한결같이 같은 자리를 지켜온 친구입니다. 군인은 다른 보조직업과 마피아의 처형 능력을 무마시킬 수 있지만 정치인이나 판사처럼 변수를 주기 힘들며 오직 플레이어들의 멘트만으로 시민을 판별해야 하는 추리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두 플레이어를 대조해 같은 팀인지 다른 팀인지 알아낼 수 있지만 확실한 시민과 악인을 판별하는 타 조사직들에 비해 능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파파라치와 연계가 안 되는 점과 사기꾼, 마녀에 의해 조사 결과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C급에 넣을지 D급에 넣을지 고민되었던 해커입니다. 해커는 최면술사의 출시 이후 사실상 하위 호환급이 되면서 시민을 해킹하면 해커라는 정보를 전송하는 동기화가 없으면 랭크 게임에서 사용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크게 시민티가 나지 않으면 직업 공개 상황일 경우 쉽게 투표로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파파라치는 요원과 최면술사의 등장으로 타 직업과 연계성이 커졌지만 수동작이라는 게 여전한 단점입니다. 판에 조사직이나 이슈 대상이 없으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1T 시민이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15시즌 들어 조사직의 증가로 C급이긴 하지만 B급에 가까운 C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병은 마피아가 아닌 플레이어 중 한 명을 의뢰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상이 죽으면 총을 가지게 되는 직업입니다. 용병은 청법자의 출시 이후 보조직업 의뢰일 때 크게 불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병으로 시민팀을 처형할 경우 패배의 큰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15시즌 용병의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12시즌 출시된 비밀결사는 밤에 서로를 찾아내면 즉시 승리한다는 독특한 컨셉의 직업입니다.
하지만 연인처럼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로 시작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피아에게 지령이나 수습이 있으면 청법적인 암살 등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한 조사계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피아를 추려내는 추리 실력도 중요합니다. 마녀는 도주의 리메이크로 큰 간접 너프를 받았습니다. 도주를 뛴 플레이어가 다음날 투표 시간에 사망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저주 능력을 사용할 수 없어 마담의 하위 호환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망각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청부업자판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점은 확성 작용 단어를 저주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나 판사 같은 인증 직업을 상대할 때 마담에 비해 크게 능력치가 떨어지는 편이고요. 마녀를 플레이할 때 약간의 운이 따라줘야 하는 편입니다. 또한 마녀로 경찰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필 실력도 좋아야 합니다. 간호사는 캐릭터 자체의 능력치가 의사에만 제한되어 있다 보니 조사직이라 부르기에도 애매한 수준입니다. 접선하고 난 후 의사가 사망하면 간호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접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사망하면 사실상 1티어 시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간호사가 치료 능력을 사용하게 될 때 도굴꾼의 계승처럼 의사가 가진 4티어 이상의 고유 능력을 가져오면 좋겠네요. 제가 아끼는 사기꾼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F급이 맞습니다. 두 번의 리메이크를 거친 후 사기꾼이 타인을 속이는 상황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요. 한 명의 직업을 알아낸 상태로 경찰 계열 직업처럼 행동하는 것은 사실상 스파이의 하위 호환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접선 조건이 까다롭고 수동적인 부분이 매우 강합니다. 사기꾼이 더 하락한 데에는 두 가지의 패치가 있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정보원 패치였습니다. 시민이 죽어도 사기꾼이 죽어도 8인이어도 무조건 정보가 현재 남은 마피아팀 인원수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시민들이 노청부 판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어버립니다. 사기꾼의 존재만으로 마피아팀의 승률이 하락하는 기괴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기 대상에 관한 패치입니다. 시민팀 직업들이 사기 대상을 조사하면 그대로 시민팀으로 뜨면서 사기꾼이 더욱 불리해진 것입니다. 리메이크 전에도 사기꾼이 별로라고는 했지만 오히려 그때가 그리운 요즘이네요. 짐승인간을 F급에 넣은 부분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짐승인간은 사용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직업입니다. 먼저 성직자처럼 높은 티어가 아니면 쓰기 힘든 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 노총부 판인 것이 드러나면 시민팀이 모두 직업을 공개하면서 마피아팀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시로 마피아팀이 무법으로 확성 경찰을 쐈는데 짐승인간과 손이 겹치면서 모두가 직업 공개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미리 말을 못 맞췄던 마피아팀은 동선이 꼬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패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직공하는 상황이 자주 드러나는 만큼 짐승인간을 사용하려면 어필 실력도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는 딱히 설명 안 해도 납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각자와 도주가 있어야 쓸만하고요. 대부분의 게임이 짧으면 둘째 날, 길어야 셋째 날 안에 끝나기 때문에 능력을 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업 공개 상황 시 쉽게 처형당하는 건 물론이고 어필 실력까지 좋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피아 42 15시즌 직업의 티어 리스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안 써본 직업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